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보다 유능하고 행복한 나를 만드는 투자 자급기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급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지, 행동, 조절과 관련되어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급기억이 학생들의 어떤 학습을 위해서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마음관리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자급기억의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브런치에 자급기억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곳에서 자급기억에 대한 관심과 능력을 이렇게 확장시켰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마음 관리도 잘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더라 하는 내용들을 실었는데요. 하버드 마음 강좌라고 하는 책에 보면 흐트러진 마음의 질서를 세워주는 마음 관리 법칙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급기억의 향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급기억에 대해서 알고 자급기억을 좀 높였을 때 우리는 마음 관리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취합해 보면 이 자급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급기억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 하는 사실이죠. 뭔가의 정보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차이도 이 자급기억에 달려있더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 특히 학생들은 주의 집중과 또 산만함이 문제가 된다면 이런 주의를 집중하고 산만한 것의 어떤 능력의 차이, 이런 행동의 차이들도 전부 다 뇌에 있는 자급기억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뭔가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태도를 만들고 그걸 원활하게 행동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급기억의 시스템이 중요해지더라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과 충동의 조절이 잘 되고 또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우울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적게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차이점들도 뇌 속에 있는 자급기억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사실이죠. 스트레스나 통증의 어떤 민감도, 그 정도의 차이도,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회복력의 차이들도 자급기억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의 차이 또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치매가 걸리더라도 그 치매에 대한 어떤 증세가 적게 나타나고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차이점들도 자급기억을 평소에 얼마나 잘 활성화시켜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하는 사실들을 보면 자급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간의 유능함과 똑똑함 뿐만 아니라 조절되어 있는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인성 또는 웰빙과 행복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정말 관리 대상이죠.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 자, 그렇다면 과연 자급기억이 뭐냐? 말 그대로 보면 자급기억은 워킹 메모리,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이런 자급함과 관련되어 있는 거,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런 자급함이 있다면 그 자급함 위에 임시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구들을 올려놓을 수 있겠죠. 많은 도구들을 올려놓고 그 도구들을 번갈아 가면서 즉각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성과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데 이 자급함이 작다면은 올려다 쓸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적고 운용하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자급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그래서 단기 기억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정보를 조작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단기 메모리랑은 다른 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유지하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단기 기억 또는 목표나 맥락에 맞게끔 이런 정보들을 인출하고 또는 비교 평가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관점에서 보면 관리 기능이고 집행 기능이더라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라든지 행동의 차이들이 이런 자급기억의 용량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의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급기억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더라는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서 자급기억을 이렇게 개발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자급기억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데, 제가 자급기억을 향상시키는 일상의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것이 암산입니다. 덧셈부터 곱셈 한 단위, 두 단위까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암산을 수행하게 되면 자급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5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곱셈을 한다면 단순히 단기 기억,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25라고 하는 숫자 정보도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6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곱하기구나 하는 것도 기억합니다. 단순히 기억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기 기억이죠. 그런데 이것을 곱셈이라고 하는 규칙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억들을 관리하는 거죠. 자, 보시죠. 25 곱하기 6이라면 먼저 1단위들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5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을 눈을 감고 암산을 한다면 곱해서 곱셈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3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뭔가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도 다시 정보를 기억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25 곱하기 6이라는 것에서 5는 했으니까 요 5라고 하는 것은 살짝 억제하고 지워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10단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에서 26, 12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암산을 하다가 보면 정보의 저장과 정보의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하는 집행기능 같은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소음이 나타난다든지 잡음이 나타난다든지 그쪽으로 주의가 빼앗겨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또 처음부터 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급 기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의를 집중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12가 이런 단위에 맞춰서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고, 요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정보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덧셈이라고 하는 규칙에 맞추어서 150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도 이렇게 올려놔야지 이런 과정들이 전체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 숫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한 메모리 용량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메모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주의가 집중돼야 되고, 또 집중된 주의가 계속 유지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이라고 하는 규칙을 또 올리고 그 곱셈의 규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숫자가 생성이 되고 업데이트 되어 있는 기억이 또 메모리가 돼야 되고, 또는 여전히 기억되어 있는 것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지된 숫자와 새로운 된 숫자들을 새로운 어떤 규칙, 덧셈이라고 하는 규칙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한 것을 빠르게 목적과 맥락에 맞추어서 조작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를 집중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극기억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의 집중과 주의 조절력, 조절된 행동을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한 펀더멘탈 기초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업의 어떤 목적과 맥락에 맞게끔 기억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적에 맞지 않고 맥락에 맞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급 기억이 조금 모자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주의 집중과 조절력이 바탕이 되는데, 우리 뇌에서 보면 이게 뇌의 앞쪽 뇌인데 그 중에서도 전 앞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에서 사람들의 고차원적인 인식과 조절 능력을 하는 배외측 전두엽이 자급 기억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를 집중한다든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실행하고 또 관리하고 또는 비교 평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중독을 방지하는 조절 영역들이 전부 다 이런 배외측 전두엽, 이런 자급 기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급 기억을 향상시키면 이런 핵심적인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뇌 훈련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한 뇌를 가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자급 기억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제 자급 기억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미래의 학습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IQ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들이 미래의 학습 능력과 성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연구를 해보고 나니까 사실 IQ가 미치는 영향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급 기억이 미래의 학습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IQ보다는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연구 결과에 보면 좋은 학교, 뭐 서울대나 이런 좋은 학교에 취업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자급 기억을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보면 정확하게 높은 학업 성취도는 결국은 높은 자급 기억 용량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뇌와 또 현명한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느냐, 이해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급 기억이 낮기 때문에 주의를 조절하고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고 잘 안 되더라 하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목적이나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작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급 기억은 기본적으로 이해력, 학습 능력, 추론력, 인지 능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데서는 자급 기억 용량을 측정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들이 보면 어린 시절에 힘든 상황이라든지 정서적 학대를 받은 학생들은 보면 학업 성적이 좋지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업이 부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학업 부진이 나타나느냐? 이런 자급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 없이는 이런 고차원적인 자급 기억이 잘 활성화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외부의 충격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주의가 다 쏠려서 주의를 조절하는 능력을 연마하고 키워나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많이 손상을 입고 낮아지는 것이 자급 기억입니다. 그래서 자급 기억을 잘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심리적 안정성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급 기억을 높이면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이 잘 됩니다. 우리가 보면 감정과 충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편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 뇌 가운데 있는 이런 변형계에서 주로 활성화가 되면 요 전두엽에서 조절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 활성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두엽의 주의나 감정 충동 조절의 센터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이 잘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정과 충동을 억지로 조절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뇌의 시스템, 즉 자급 기억을 잘 활성화시켜 놓고 자급 기억 용량이 높아지면 감정과 충동 조절이 잘 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감정과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내 태도라든지 내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뇌의 어떤 발달 상태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급기억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부정적 생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들의 증세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독과 관련된, 특히 뭐 술이라든지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극기억 훈련을 시키니까 이런 충동적 태도나 행동의 증세들이 감소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자극기억 용량이 높을 때 즉각적인 어떤 보상보다는 머릿속에서 지금 현재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다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 예측 능력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감정과 충동 조절이 잘 되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자극기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서는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정서와 낙관성 회복력을 높이더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긍정적 정서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몰입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확장이 되더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낙관성도 높고 회복력도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급기억은 주의를 아주 긴밀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주의를 조절하는데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활력과 에너지로 대표되는 도파민인데, 결국 도파민이 생성되어야지 자급기억을 운용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급기억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활력이 높아지더라 하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기억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도파민의 활성도가 높고, 자급기억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도파민 활성도가 적게 나타나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자급기억을 활용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되는데, 실제로 자급기억을 활용하지 않는 단순한 기억 작업을 할 때에는 세로토닌의 분비 증가가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자극기억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고, 자극기억이 낮을수록 비관적 성향이 많더라. 이런 것들은 자극기억이 어떤 조절과 주의를 조절해서 실제로 머릿속에서 좀 더 나은 결과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면 쉽게 좀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낙관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주의력이 쉽게 압도되지 않아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주의가 막 뺏기고, 그래서 어떤 주의를 전환하는데, 부정적인 곳에서 주의가 전환됐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능력도 좋고, 또는 불필요한 부분들에 주의가 끌리지 않도록 무시하는 능력들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머릿속에서 현재의 상황들의 정보들을 다시 긴밀하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들도 이 뇌에서 받쳐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시스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자극기억 능력이 높아야 되더라 하는 사실이 있죠. 자, 시간이 조금 돼 가지고요. 자극기억을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일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